한강에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졌죠. 네. 한국인 최초이고 또 아시아 여성분인 최초로 많은 분들이 드디어 노벨문학상 수상작을 원서로 읽을 수 있게 됐다라면서 기뻐한 소식이기도 했는데요. 네. 그런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이 과거 한강의 작품인 채식주의자를 유해도서로 지정을 했고 또 폐기했다라는 사실이 재조명됐습니다. 당시 청소년한테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다라는 명목으로 이 경기도 학교 도서관에 있던 책 2,528권이 폐기 처리가 됐었는데요. 네. 과연 교육청이 말하고 있는 유해도서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 책들은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취재를 해봤습니다. 이게 이제 그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가장 먼저 불거졌던 논란이 바로 이 논란이었는데 그렇죠. 네. 한번 좀 총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네. 지금 2,000권이 넘는 책이 폐기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책들이 폐기가 된 거예요? 네, 다양한 책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폐기된 80권 이상 폐기됐던 책은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청소년 그 성교육 책이었습니다. 예. 이 책은 독일에서 올해 과학 도서상을 받기도 했고 국내에서 출간될 때 아동인권 전문가나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 감수까지 받았던 책입니다. 네. 또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책들 가운데서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있었고 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주제 사람하고가 썼던 눈먼 자들의 도시도 있었습니다. 네. 또 이상문학상을 받았던 최진영 작가의 구애증명 같은 현대문학 작품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. 네. 특히 채식주의자가 폐기된 곳은 경기도 내 한 고등학교였는데 이 당시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맨부커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했습니다. 때문에 많은 도서관에서 비치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런 문학 작품을 고등학생이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한다는 게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고 때문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. 이게 한 고등학교에서 채식주의자 2권이 폐기가 됐다. 예, 이런 거였죠. 근데 아무튼 근데 경기교육청은 채식주의자를 유해도서로 지정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던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? 이게? 명확하게 콕 집어서 지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. 다만 맥락을 살펴봐야 하는데요. 네.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해 가을부터 각 학교에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. 네. 공문 내용 중에 하나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이라는 건데 이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청소년한테 유해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. 네. 가령 뭐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든가 범죄를 미화하거나 또 범죄 방법을 상세하게 묘사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. 그래요? 네. 근데 그건 이미 도서관에 비치할 때 참고했던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네, 당연히 다 참고로 했던 책들이고요. 예.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책은 기본적으로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내려진 책들입니다. 네. 거기서 또 한 번 이걸 학교 도서관에 비치해야 마땅할까라는 판단을 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하게 되는데요. 이런 두 번의 절차를 거친 책들만 소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. 교육청이 이제 공문을 내리니 학교 측은 그럼 뭘 기준으로 심의를 해야 한다는 거지라고 이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교육청이 제시를 한 게 9개 기사 링크였습니다. 네. 그래요? 어떤 것 기사들이었는데? 대부분이 보수 학부모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그런 기사들이었는데요. 네. 학교 도서관에서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를 폐기하라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경기도 교육청이 어떤 명확한 잣대를 가지고 지침을 내린 건 아니었지만 해당 기사를 참고하라라고 한다는 건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책은 폐기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일선학교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. 그렇습니다. 근데 아무튼 교육청에서 우리는 채식주의자 탁 찍어서 폐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니다. 이 얘기인 거죠. 그러니까. 네, 책임은 없다라는 답변이었는데요. 거기에 근데 문제가 됐던 건 추가로 각 학교에 교육청에서 도서 폐기 현황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. 뒤에? 네. 예, 공문 내용대로면 이 기준을 참고로 해서 책을 심의해라라는 게 전부였는데 이걸 폐기했는지 확인을 한다라는 작업이 이제 학교 측에서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는 거고요. 네. 더군다나 폐기 현황을 확인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. 때문에 학교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이 폐기 현황 확인에 들어가면서부터 학교들이 더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고 네. 때문에 한 권이라도 폐기를 하면 공문이 더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 권이라도 좀 폐기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요? 네. 때문에 이제 공문을 내린 것 자체가 무언의 압박에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공문을 왜 보냈을지 한번 교육청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도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구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도의원이나 뭐 도의회나 국회나 뭐 학부모 단체에서 그걸 보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, 사람마다.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시 보인 거죠. 폐기 현황 목록을 조사한 거는 저희 그냥 경기도교육청 자체 이제 관리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
자체적으로 검열을 좀 지속적으로 하라라는 의미로 공문을 보낸. 그래요? 네. 근데 이거 인정한 거 아닌가요? 거의 인정했습니다. 검열을 했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고요. 그러니까 검열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. 네. 다만 이제 앞으로 학교 도서관 담당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검열이라는 과정이 한번 거친 상태라면 이 비슷한 주제나 비슷한 작가의 책을 또다시 구입할 수 있겠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. 네. 결국 이런 과정들이 반복될수록 담당자들을 자기 검열에 빠지게 하는 최악의 수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. 네네. 지금 그 경기도 한 학교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는 이선영 교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지금 한강 작가님께서 굉장히 좋은 이제 이런 이슈가 돼서 딱 그 작가님 책이 또 거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슈가 된 건데 네. 만약에 그 작가님 책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그냥 이대로 묻혔겠죠. 그럼 나머지 다른 작가님들의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나 시대의 흐름이 도서관에서 완전히 빠지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예, 예. 뭐 이렇게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기 위해서 매번 교육청이 어떤 공문을 보내는 형식으로 학교 측에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과연 학교 도서관에 어떤 책들이 남아있을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네. 다만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있었던 만큼 어떤 반향이 좀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참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인데 네. 다른 건 몰라도 문화예술 기능은 건드리지 마라. 건드리지 말아야죠. 네? 그냥 놔둬라. 네. 왜 관이 나서고 정치권이 나서느냐. 그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알아서 하면 되자는 거야. 알아서. 네.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뭐냐면 계속 정치의 어떤 뭐냐면 그 색안경을 끼고 자꾸 이걸 재단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? 뭐 성교육, 그다음에 청소년의 성에 미치는 영향,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책 한 권이 더 중요합니까? 지금 미디어 환경, 뭐 방송이니 유튜브는 이 환경이 더 큽니까? 누가 봐도 뭐 뻔한 대답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는데. 그렇죠. 네, 알겠습니다. 뭐 마무리하죠. 네. 유승민 작가였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